네, 계속해서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기능장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경우를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이렇게 주어지고요. 1차적으로. 근데 만약 이게 또 지켜지지가 않으면 2차 때는 사용정지 60일. 계속 안 지켜진다.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자,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 이럴 때는 1차적으로 사용정지 15일, 두 번째는 60일, 그리고 세 번째는 취소,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원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까지 지켜지지 않을 땐 다 그냥 허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일괄적으로. 다만 1차와 2차 때의 사용정지에 대한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되죠. 세 번째, 수리나 또는 개조 이런 이전 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30일, 그리고 2차 때는 90일 이렇게 되겠죠. 이건 다 취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됐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15일 정도 줬다가 두 번째는 60일, 세 번째도 안 들으면 그때는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번에는 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을 때는 그 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대리자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조금 가볍죠. 10일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일. 역시 말 안 들으면 허가 취소가 되는 거고. 다섯 번째로서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있죠. 그럴 때는 1차적으로 10일, 두 번째는 3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서 이번에는 정기 검사 이걸 받지 않았을 때는 역시 10일, 그리고 3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저장, 취급 이런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 위반했을 때는 이건 좀 과하다고 보는 거죠. 30일, 그 다음에 60일. 근데 이제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금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일 그리고 30일 이런 기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과하다고 보는 경우가 이제 15일, 60일, 15일, 60일. 그리고 이보다 더 여기 이제 15일, 60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과하다고 보는 경우가 30일, 90일, 30일, 60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건 어느 정도 좀 규칙이 있어요. 1차 그 행정처분 기준으로 봤을 때 10일이면 2차는 30일이고 15일이면 60일이고 30일이면 90일인데 그중에 이 저장 취급 기준에 대해서만 1차가 30일이고 2차가 60일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1차 대비 10일일 때 30일, 15일일 때 60일, 30일일 때 90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내용을 보시면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좀 기억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위험물 취급자 자격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위험물 취급 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는 기능장 뭐 또는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다 취급한 사람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시행령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다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아니고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이건 이제 그
시험 그 국가기술 자격법은 아니고 교육위수자가 되죠. 교육위수자. 이런 경우에는 사료위험물만 역시 취급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자 있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사료위험물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든지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거고, 교육위수자나 소방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료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기준인데, 우선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되려면 첫 번째로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 인력. 자, 어떤 인력이 있어야 되느냐? 위험물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1인 이상, 그리고 만약에 산업기사 기능사다라면 2인 이상, 기계 분야나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 기사가 1명 이상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로는 특별한 시설은 없어요. 그냥 사무실, 전용 사무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이제 장비죠. 장비.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절연 저항계, 접지 저항 측정기, 가스 농도 측정기, 정전기, 전위 측정기, 토크렌치, 진동 시험기, 안전 밸브 시험기, 표면 온도계, 두께 측정기, 유량계 압력계, 안전 용구, 그리고 소화 설비 점검 기구, 종류로는 소화전 밸브 압력계, 방수 압력 측정계, 포 컬렉터, 헤드렌치, 포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방 규정인데요. 예방 규정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서 좀 나오기도 하죠.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뭐 일일이 다 외우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인하는 의미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첫째,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어떤 내용의 일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조직,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을 때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대리자에 대한 내용이 기술이 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자체 소방대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체 소방대를 만약에 편성해야 될 경우라면 자체 소방대의 편성과 화학 소방차 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안전교육과 그 다음에 훈련에 대한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 순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라는 얘기고, 여섯 번째로는 위험물 시설이나 소방시설 뭐 이런 거에 대한 점검 및 장비, 이렇게 중요 키워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 여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위험물 취급 작업 기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작업 기준. 그리고 아홉 번째로다가는 이송 취급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배관의 안전 확보. 여기 있는 말들을 일일이 다 똑같이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중요 키워드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앞뒤를 구술하시면 돼요. 열 번째로는 비상시 조치사항이죠. 비상시 조치사항. 그 다음에 11번째로서는 안전에 관한 기록,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12번째로는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이런 걸 명시한 서류, 그리고 도면, 여기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해서 뭐 이게 폭넓게 표시하는 거죠. 안전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이렇게 구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이제 예방 규정은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예방규정 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한부를 첨부해서 시도지사 또는 수방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5번째. 탱크 안전 성능 검사죠.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및 신청 시기에 대한 게 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검사가 4가지 정도 검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탱크에 대해서 기초 집안 검사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충수, 수압 검사, 세 번째로 용접부 검사, 네 번째로는 이제 안반 탱크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기초지방검사하면 검사 대상은 뭐냐면 모든 위험물 시설이 기초지방검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자, 기초지방검사의 경우에는 액체 위험물 탱크 중에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이다. 그때는 기초지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공사하기 시작, 개시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충수 수압 검사, 이건 이제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속 설비가 부착되기 전에 충수 수압 검사합니다. 물을 가득 채워보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압력을 견디는지 이런 검사를 좀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위험물 탱크는요, 이게 이제 하나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철판을 이어붙인 거거든요. 이게 용접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용접이 잘 됐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기초지방검사, 요 기초지방검사 대상의 탱크들은 본체 공사하기 전에 바로 용접부 검사부터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반 탱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약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안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를 말하는 건데, 역시 본체 공사 개시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탱크 안전 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탱크하고 신청 시기를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신청 시기는 전부 다 개시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착 전, 개시 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초지방 검사, 충수수압 검사, 용접부 검사, 안반 탱크 검사.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험자의 등록 결격 사유가 있어요. 결격. 이런 사람들은 시험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 집행 선고를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 뒤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2년 지난 다음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 역시 이거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탱크 시험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등록할 수는 있지만 2년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아까 얘기했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라든가 또는 형 집행 받고서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역시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